상견례 자리에서 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30년 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정희의 차분한 고백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지요.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소산정은 오늘따라 더욱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건물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장 안쪽 별실에서는 두 가족이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정희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진주색 한복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였죠.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고든 자세와 단정한 얼굴에는 세월이 빚어낸 깊이가 서려 있었어요. 정희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윤서진이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28세의 서진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응, 다 됐다. 우리 서진이가 제일 예쁘네.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철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두꺼운 파일이 가방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오늘은 기쁜 날인데. 서진이 정희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대답했어요. 기쁘지. 우리 서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 그래. 특별한 날이요? 상견례니까 당연히 특별하죠. 서진이 천진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딸의 순수한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는 특별함과는 조금 다를 거야, 서진아. 한편 같은 시각 소산정의 다른 별실에서는 최민석이 아버지 최도영과 할머니 박말순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세의 민석은 네이비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평소 온화한 성격답게 오늘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오늘 상대방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해라. 최도영이 아들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말했어요. 60세의 도영은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죠.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종갓집 장남으로서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네, 아버지. 그런데 서진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진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민석이 상대방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자 박말순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80세의 할머니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었죠. 사업이고 뭐고 집안 배경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할머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민석이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박말순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도영 역시 아들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석아, 내 할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 집안끼리 만나는 일인데 서로 격이 맞아야 하는 법이지. 도영이 종갓집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진이를 사랑해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민석의 단호한 대답에 도영과 박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여전히 못마땅함이 서려 있었죠. 시간이 흘러 두 가족이 드디어 같은 방에서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산정의 직원이 별실 문을 열며 안내했어요. 양쪽 가족분들께서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안쪽 큰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났어요. 서진은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정희의 손에서 전해지는 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이 차가워요. 응, 괜찮다. 그냥 조금 긴장돼서 그래. 정희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오늘 이 자리를 뒤흔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야. 30년 전에 그 수치를 되갚아줄 때가 왔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정희의 걸음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진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큰 방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 너머에서는 이미 상대방 가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산정의 큰 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커다란 원목 테이블 주위로 두 가족이 마주 앉을 자리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전통 병풍이 세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도영과 박말순 그리고 최민석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영은 상견례 자리답게 차분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말순은 종갓집 안주인다운 위엄을 잃지 않으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민석은 곧 만날 서진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영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김정희가 서진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영에게는 정희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영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던 도영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 섰어요. 내가 여기 왜? 도영의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채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박말순이 도영의 반응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박말순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서진이 어머니이신 김정혜 사장님이에요. 민석이 상황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소개했어요.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와 상대방 가족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도영은 정희의 말을 듣고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왜 하필 오늘? 이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말수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정희를 더욱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국에 200개 지점이 있답니다. 서진의 자랑스러운 소개에도 불구하고 도영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희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영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도영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도영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묘한 의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희 사장님이 하시는 음식점 저희도 가본 적 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영은 민석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를 바라보는 도영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박말순이 정희를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은 들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탓에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도영의 이상한 반응을 보니 평범한 상견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박말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서진과 민석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도영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30년 전 정희를 집에서 내쫓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이런 도영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돈어른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네요. 정희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정희의 말을 듣고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박말순이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영아, 너 왜 그러니?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민석이 얼른 대답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서진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의연하고 차분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정희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상견례하기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정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도영은 정희가 왜 이렇게 차분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텐데 지금의 정희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도영은 몰랐어요. 정희의 평온한 겉모습 뒤에는 30년 동안 준비해온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정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박말수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지켜보며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과 민석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도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고 박말수는 정희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예전에 이 집안과 인연이 있었단다. 정희의 말에 민석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영은 정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박말순이 정희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혹시 정희 씨인가요? 그 정희 씨?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정희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박말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박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영은 어머니가 정희를 알아본 것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할머니가 서진이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민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박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정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정희의 고백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석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예전에 저분과 결혼했었단다. 정희가 도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말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서진이는 제 이복 누나인 건가요? 아니야, 민석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이는 내가 이 집안을 떠난 후에 다른 분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너와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 민석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이 집안을 떠나신 거예요? 서진의 질문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도영과 박말순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정희의 담담한 고백에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저는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때 이 집안에서는 종손을 이어야 한다며 저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박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었나? 종갓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의무였어. 의무요? 정희가 박말순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기계처럼 되는 줄 아셨나요? 저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당신들은 저를 마치 아이 낳는 도구 취급했어요. 그러더니 3년 후에는 집안에 먹칠한다며 짐 싸서 나가라고 했죠.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진아. 그래서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민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박말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박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30년 전에는 눈물로 이 집안을 떠났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사돈으로 만나게 됐네요. 정희의 말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과거 일이라고요? 정희가 도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는 절대 과거로만 남지 않아요. 도영 씨. 특히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말이죠. 정희는 가방에 손을 뻗었어요. 가방 안에는 오늘 이 자리를 완전히 뒤바꿀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무언가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평범한 상견례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로 되살아나면서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정희가 가방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박말수는 정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서진과 민석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말순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에 천천히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에요. 정희의 차분한 대답에 도영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정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서류철의 두께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진아. 엄마는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만 일을 처리해 왔으니까. 정희가 서류철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안에는 각종 장부와 영수증,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이것은 종갓집 유통업체의 거래 장부입니다. 정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됐습니다. 박말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 장부를?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는 대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납품한 증거 서류들입니다. 정희의 말에 민석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지만 도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건의 불량 한우 납품 기록이 있습니다. 각각의 납품처와 날짜, 그리고 실제 유통기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서류 한 장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마다 도영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해갔어요. 박말수는 아들의 비리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겁니까?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박말순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음식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들의 소문은 금세 퍼지죠.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 창고에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들이 새로운 라벨로 다시 포장되는 모습이죠.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민석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사진 속에는 명백히 유통기한이 조작된 한우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충격이 섞여 있었어요. 도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갓집 유통이 제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려고 했던 계약서입니다. 물론 저는 거절했죠. 품질을 확인해 보니 기준에 미달했거든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제야 정희가 왜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너희 회사에서 우리한테 납품 제안을 했었나? 서진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작년 말쯤이었지. 종갓집 유통에서 우리 프랜차이즈에 한우 납품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하지만 샘플을 확인해 보니 품질이 형편없었어. 그래서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통기한 조작까지 하고 있더라고. 정희의 설명에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리를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다니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우리를 고발하려고? 박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발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요? 도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희는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당신들은 저를 집안에 먹칠한다며 내쫓았어요. 하지만 정작 집안에 먹칠을 한 건 누구입니까? 정희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증거들은 모두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요. 정희가 덧붙였어요. 도영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딸과 민석 씨의 결혼 문제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정희의 말에 민석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희 사장님, 저희 가족이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서진이와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석의 진심 어린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받은 상처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딸의 행복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정희는 천천히 시계를 확인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돈댁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정희의 질문에 도영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종갓집 유통의 현재 매출액과 부채 현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재무제표와 은행 대출 현황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40% 감소했고 은행 대출이 15억 원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갚아야 할 자금이 3억 원입니다. 정희의 정확한 수치에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말순도 아들의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던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을. 음식업계는 생각보다 좁다고 했잖아요. 특히 위기에 처한 업체들의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석은 아버지의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전혀 몰랐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도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갓집 유통이 지난 6개월 동안 제 프랜차이즈의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시도했던 기록들입니다. 서류 위에는 수차례에 걸친 납품 제안서와 가격 할인 요청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가격이 기존 시장가보다 30%나 낮았더군요.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뜻이겠죠. 정희의 말에 박말순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릎 꿇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민석 씨 가족분들이 다 들으시는데. 서진아,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사실이야. 정희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다시 도영과 박말순으로 향했을 때는 차가워졌습니다. 사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종갓집 유통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 중 70%가 제 프랜차이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폭탄 발언에 도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200개 지점이라고 했죠? 그 지점들과 거래하는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모두 제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종갓집 유통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고요. 정희의 설명에 민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도영은 이제야 정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업가인지 깨달았어요. 30년 전 쫓겨난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희가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사돈댁 사업이 제 프랜차이즈 납품 없이는 이번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박말순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종갓집 안주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끝장났구나 라는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진과 민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진아. 민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서진도 민석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우리는 우리대로 해결해요. 두 젊은이의 이런 모습을 본 정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이 집안의 의지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나? 몰아세운다고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30년 전에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방 안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한때 정의를 내쫓았던 종갓집이 이제는 정의의 결정에 따라 존망이 갈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이었죠. 박말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의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영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의 진짜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도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박말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만해 주세요.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사실만 말했어. 사실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석 씨는 잘못이 없잖아요. 서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민석은 서진이 자신을 위해 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가 그러지 마. 민석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서진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민석 씨에게 되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는 민석 씨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다만 뭐예요? 민석 씨 가족을 무릎 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서진의 직설적인 말에 정희가 잠시 당황했어요. 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석이 서진의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본 후 정희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 사장님, 저는 아버지의 죄와 다릅니다. 민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한 적도 없고 30년 전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아, 내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이와의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 민석의 말에 서진이 깜짝 놀라며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 씨, 무슨 소리예요? 서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민석이 서진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민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30년 전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슬펐어도 그 일로 지금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정희는 딸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사랑 없이 살아오신 건가요? 서진의 예상치 못한 반문에 정희가 말을 잃었어요. 딸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석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석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민석 씨, 왜 그래요? 서진이 민석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석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정희 사장님, 제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입니다. 서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의 진심 어린 부탁에 도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민석아, 일어나라. 왜 무릎을 꿇고 있어? 하지만 민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서진이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박말순도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종갓집의 체면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민석 옆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도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저희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서진아. 정희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저희까지 불행해져야 하나요? 서진의 눈물 섞인 호소에 정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니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민석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사장님, 저는 새로운 종갓집을 만들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어요. 민석의 진심이 담긴 약속에 정희가 잠시 침묵했어요. 젊은 세대의 이런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서진이 어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30년 전에 받으신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민석의 말에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저도 민석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갈게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어요. 두 젊은이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있던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과 민석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3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영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잘못했다.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말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무릎 꿇고 있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의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복수보다는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희는 무릎 꿇고 있는 서진과 민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올라왔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이 모두 뒤섞인 채로 말이죠. 일어나거라, 너희들. 정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과 민석이 천천히 일어나며 정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민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진아. 엄마가 너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지.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말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가 도영과 박말순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저를 이 집안에서 내쫓을 때 당신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정희의 질문에 도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말순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에 먹칠한다. 종손을 잊지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사람이라고 하셨죠. 정희가 30년 전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되새기자 도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나가라고. 정희의 말에 박말순이 움찔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서진아, 엄마 말이 끝나지 않았어. 정희가 다시 도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제는 제가 당신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도영은 정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30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서 도영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는데 정희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정희의 조건에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종갓집 장남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어. 전 며느리가 아닙니다. 사돈입니다.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저도 종갓집 며느리였는데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제는 입장이 바뀐 것뿐입니다. 민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저는 서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도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종갓집 장남으로서의 자존심과 아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5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하세요.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영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박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답답해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저는 서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도영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주세요.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서진아,
넌 아직 몰라.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복수가 답은 아니잖아요. 서진의 말에 정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도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영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희야. 도영이 정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종갓집 장남의 체면 때문에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게 잘못이었어. 도영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박말순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말렸지만 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도영이 무릎을 완전히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종갓집 장남이 30년 전 내쫓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영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야 내 눈물이 웃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그려봤어요. 당신이 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죠. 도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박말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갓집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진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들의 사랑이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도영을 내려다보며 30년 만에 찾아온 복수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정희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영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무릎을 꿇어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정희가 도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도영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서합니다. 정희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서진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진아, 엄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다. 정희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민석도 다가와서 정희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민석 씨, 아니. 이제 우리 사위가 되는 거니까 민석아라고 불러도 되겠지? 정희의 따뜻한 말에 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네, 어머니. 박말순이 정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30년 전 일을 용서해다오. 어머니도 일어나세요. 이제 모든 게 과거입니다. 정희가 박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80세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영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정직하게 장사하세요. 더 이상 불량 제품을 유통하지 마시고 소비자를 속이지 마세요. 정희의 조건에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갓집이라는 권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가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도영과 박말순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의 관대함에 감사했습니다. 서진과 민석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냐? 박말순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야 진짜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저희는 가을에 결혼하고 싶어요. 서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다. 우리가 성대하게 치러주마. 박말순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딸 하나뿐인데 성대하게 해줘야죠. 어머니. 민석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에는 눈물로 이 집안을 떠났지만 오늘은 웃음으로 복수합니다. 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라고 하지만 그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의 복수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잊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만 생각합시다. 정희의 제안에 도영과 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도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진과 민석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가족들의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민석이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소산정의 별실에는 이제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오늘 완전히 치유되었고 과거의 서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되었죠.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이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 같아.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정희는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30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승리자로서 그리고 행복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인생 이야기를 나눈 사연몬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복이 가득할 거예요.